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은요. 국내 체리 생산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문경시가요. 수입 체리의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국산 체리를 재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 기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인 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경시가 품질 좋은 국산 체리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 체리하우스 외화재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업명을 보면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체리하우스 외화재배 시범 사업은 하우스를 설치하여 체리를 외화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체리를 노지가 아닌 시설하우스에 재배하여 기상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올해의 경우 이상 저온으로 인해 과수 농가의 저온 피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냉해와 장마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생육 저하를 하우스 재배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별성은 외화재배입니다. 외화재배란 나무의 크기를 작게 하여 키우는 재배 방법으로 열매 결실 기간이 단축되어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이가 낮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며 과실의 품질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문경시에서 체리 시범 사업을 추진한 취지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문경의 대표 농특산물은 사과와 오미자입니다. 사과와 오미자에 대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 향상 노력을 꾸준히 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새로운 문경의 과수 종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체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체리가 신소득 육성 과수로 걸맞다고 판단하였고 고품질 체리를 재배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시범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경시의 체리 재배 현황하고요. 또 향후 재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문경 체리 재배 농가 수는 52호, 면적은 10.3헥타르로 규모가 작습니다. 따라서 체리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하였고 체리 재배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경 체리 재배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경 같은 경우는 사과와 오미자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 소득 작물로서 국내산 체리 어떤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 8년 동안 국내 체리 수입이 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고급 과일로 인지되었던 체리가 최근에는 국민 과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청정 지역 문경에서 고품질 체리를 생산한다면 수입 과일을 경쟁력 있는 국산 과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기대하는 효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문경 대표 과수의 다양화를 기대해 봅니다. 청정 자연환경 문경에서 재배한 고품질 체리가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체리 같은 경우 젊은 층에서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문경시에서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고품질의 체리 재배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저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옥수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3일 화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일 722톤, 과일과채 2,549톤, 일반 채소 4,801톤 반입됐습니다. 총 8,074톤 들어왔고요. 자, 어제와 물량 비교했을 때 1,758톤 오늘 적게 반입됐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517.6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346.6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171톤 증가했습니다. 자,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5,84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7,600원, 최저가 4,6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9,328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5,000원대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3,48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6,000원대였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25일에 10,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고요. 물론 이 가격이 지금 6월 4일 정도에는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좁아지긴 했지만 다시금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후로 16일 이후로 그 간격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시면 5,844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파 보겠습니다. 오늘 334톤 물량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74.6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40.67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대파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502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1,660원, 최저가 1,41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1,400원대, 오늘은 보시면 1,500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53원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5월 말부터 지금 6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6월 12일부터 지금 보시면 올해 가격도 상승, 지난해 가격도 상승했지만 올해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 역시 1,50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호박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308.7톤이고요. 어제는 418.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9.8톤 감소했습니다. 둥근 애호박 보시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007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7,500원, 최저가 6,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7,175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지금 평균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000원대 초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16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5월 25일부터 지금 6월 8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6월 8일 이후부터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하지만 지난주 보시면 6월 16일 지난해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7,007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애호박 경락가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옥천군에서는 풋토박의 출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올해 작황과 생육은 어떤지 풋토박 농가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옥천군 동인면 세산에 살고 있는 전덕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옥천군 풋토박이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예. 작황과 생육이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올해 작황은 뭐 평년작인데요. 예. 네, 봄에- 잘 된 것 같으신가요?
예, 초봄에 좀 강추위가 있어서 서리 피해가 약간 좀 있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네, 예. 다행입니다. 자, 네. 푸토박 농사를 지으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아, 예, 이 푸도박 농사는요, 저희 옥천에서는 이 하우스 푸도박이에요. 노지가 아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우스 속에서 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고온의 온도 한 30도, 40도 되는 데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하우스이기 때문에 저희 옥천 호박은 절대 소독을 안 해요. 예. 네. 예, 참 그래서 품질이 이 비도 안 맞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좋죠. 네, 네, 뭐 힘들게 재배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올해 푸토박 가격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예, 푸도박 호박 가격은 저희들이 일반 그 도매 시장으로 내는 가격이 아니고 우리는 이 저기 농협 물류 APC 공선을 통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대전 도매 오정동 도매시장에 내는 것보다는 좀 가격이 좋죠. 찌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높게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작년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이유도 이제 우리 옥천 푸도박은 그 공선에서 선별을 잘하고 또 공동 출하를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도매시장 내는 데보다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지요. 네. 자, 회장님, 저희가 좀 방송에서 애호박이나 뭐 늙은 호박은 종종 다루곤 하는데요. 사실 푸토박은 많이 다루질 못했습니다. 옥천에서 생산되는 이 푸토박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옥천에서 생산되는 푸토박은요, 농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번에 우리가 그 GAP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아주 그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푸드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자, 방금 뭐 옥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동 선별회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공동 선별장을 언제부터 운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운영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그 이제 공동선별장이 이제 그 옥천농협 그 유통센터에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출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호박이 출하가 되고 있죠. 네. 선별이 잘 돼서. 네. 자, 저희가 듣기로는 뭐 현재 6농가가 연간 100톤 정도의 푸토박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공동 출하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전국 어디서든 이 옥천 푸토박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집중 품목으로 살펴볼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시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89.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73.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83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70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200원, 최저가 3,9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4,100원대 평균가, 오늘은 4,700원대 형성됐고요. 어제보다 57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면 6월 20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20일 가격 6,300원까지 올라갔었고 21일 이후로 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고요. 어제보다는 지금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최고가 5,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와 올해 지금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인데 6월 한 초반대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구간이 많았고요. 6월 12일 정도에는 올해 가격이 반짝 높았지만 지난해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보시면 4,703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6,3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당진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3,8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최근 우리네 배추는요, 시세가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 양 하나 붙었을 뿐인데 우리 양배추는요,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시세가 좀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우리 송영정 경매사님 모시고 이 경매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종입니다. 네, 오늘 양배추 이야기를 좀 풀어볼 텐데요. 와, 어제 이어서 우리 서 있는 이곳 가락동 정말 무덥습니다. 지금 네. 뭐 이 시간인데도 지금 더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경매사님 벌써 땀이 맺혔네요. 네. 네, 저 열이 많고 해서요. 더위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경매하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기세요, 경매사님은요? 네? 나름대로 비법이 있죠. 비법 오늘 공개 가나요? 네. 아, 예. 저 양배추를 경매하니까 경매하다 보면 막 땀이 많이 나고 해서 그 양배추가 수분이 많고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거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예, 예. 양배추 있죠? 네. 요거를 전 머리에 이렇게 써요. 아주 시원해요. 벌써부터 한 1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경매사님, 이런 말씀 그렇지만 요즘 경매사님들이 너무 저보다 더 많은 끼를 정말 시원하시다면 이대로 쓰고 할까요? 이제 한 2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양배추도 이런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무더운데 써보실래요?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 것도 있나요? 예. 한번 제가 저 그냥 저 쓰던 거 한번 살짝 써보시죠. 저 괜찮은데. 예. 시원해요? 저는 이런 말씀 그렇지만 저는 위에 저기 털이 덮고 있어서 바로 시원한 기운이 안 오지만은 또 이렇게 더위를 이기는 방법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산재 소리 작업하실 때 양배추 겉잎 정도 하나 떼가지고 머리에 얹으시면은 이게 또 좋은 또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 우리 양배추 앞서서 이제 배추 소식도 같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배추는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에요. 네, 좋은 흐름인데. 양배추 경매 분위기 좀 어때 최근에요? 좀 많이 좀 침체돼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네.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출하가 거의 마무리 과정에 있는데 올해는 재배 면적이 많아서 좀 늦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충남 서산에서 이제 출하가 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출하율이 많아져 가지고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아서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좀 하락되고 해서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중부권에 있는 우리 양배추들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말 그대로 양이 좀 꽤 많이 증가한 모습인데요. 네. 반입량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증가한 모습이에요? 지난주는 7톤 트럭 기준으로 45대선 들어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50대를 상회하고 오늘도 50대선 지금 반입이 되니까 좀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대 뭐 거의 7톤 가량인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50톤 정도 늘어난 상황인가요? 네, 그 7톤 트럭 한 아. 5대 이상 늘었죠. 네네네. 한 35톤 늘었습니다. 35톤 정도 늘어난 상황이에요. 교매사님 지금 요 정도 들어오는 양이 근데 평년의 양 비교했을 때 뭐 너무 넘치거나 부족한 상황은 아닌 거죠? 저희 매장의 적정량은 한 40대 정도 되는데 그래야 시세도 적정이 나고 하는데 한 10대 정도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양배추가 조금만 그 물량이 늘어도 시세가 좀 많이 하락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양이 많다고 봐야죠. 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증가량 비해서 시세 가치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네 농산물들 양이 막 늘어난 시기에는 시세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많이 하락했을까요? 오늘 경락과 함께 짚어주세요. 예, 반입량이 많아서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데 지금 그래도 그 상하품 가격 편차는 좀 보이면서 상품은 한 4,500원 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한 그 60% 70% 정도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한 4,300원 정도 시세 형성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접어들면서 김 회사님, 지난주 이번 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작년 여름에 한 8, 9월이죠. 한 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자면은 뭐 작년하고 비교해도 지금 현재 시세는 그래도 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양에 비해서 시세가 좀 떨어진 부분들 요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가락동에서 양배추 경락가 살펴봤고요. 계속 스튜디오 연결해서 전국 주요 도매시장 시세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국병의 오늘 가격 5,298원입니다. 어제 5,152원이었고요. 오늘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146원 상승한 가격이고,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5,830원, 부산, 대구 5,000원, 광주는 5,160원, 대전은 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부산, 대구, 대전은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서울이 500원 정도 올랐고, 광주 같은 경우는 230원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 5,965원입니다. 오늘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오늘 가격이 평년보다는 낮습니다. 667원 하락을 했고요.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약간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은 53원, 부산은 792원, 대구는 1,142원, 대전은 925원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가락동입니다. 이어서 양배추 품질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경매사님 경매하실 때 좀 편하게 그냥 쓰시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옆에 좀 돌려보세요. 땀이 좀 보이세요, 시청자 여러분? 땀이 그냥 줄줄줄 흐르고 계세요. 너무 제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좀 어떻게 머리 열이 좀 간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지금 땀은 흐르고 있어도 예. 그 머리 위는 지금 시원해요. 아유, 그럼 쓰고 하셔야죠. 예, 예. 시원하게 하세요, 경매사님. 아우, 근데 땀이 좀 아유, 지금 땀이 너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경매하실 때 계속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시는 거죠? 예, 한 경매를 한 30분에서 40분 하는데 아이고. 경매할 때는 항상 땀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뭐 일상이에요. 양배추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열을 식혀주는 양배추 지금 쓰고 계신데, 지금 막 우리 가락동 365 딱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왜 저 양반은 저걸 쓰고 있나 하실 텐데 열을 식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매사님, 이렇게 고온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양배추 품질이 좀 저하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한번 품질을 좀 살펴주세요. 네. 네, 지금 출하 지역은 크게 전라도와 그 충청도인데, 전라도는 그 생육기에 비가 자주 왔고, 그 역으로 그 중부권은 비가 좀 적어서 가뭄 현상이 심해가지고, 전라도는 비가 자주 와서 진무름이 좀 많이 왔고요. 이제 충청도 같은 가물다 보니까 구도 좀 잘고, 그래서 그 충청도나 전라도나 품질은 그 평년작보다는 지금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못하다고 봐야겠습니다.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품질이 지금 아무래도 짚어주신 대로 이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교매사님. 아이고, 지금 계속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뭐 준비된 거 없냐니까 또 없네요.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우리 스태프들이. 교매사님,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반입된 우리 양배추들 전반적인 품질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얘는 지금 어디 지역 배추예요, 지금 양배추? 아, 이거는 충남 서산에서 오늘 출하된 겁니다. 서산 건데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구가요, 지난주는 좀 큼직했거든요. 네. 우리 교매사님이 겉잎을 뜯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 느낌인지 구가 훨씬 지난주보다 좀 작아졌어요. 그렇죠. 전라도에서 나올 때는 사이즈로 따지면은 4.2망에서 4.5망, 4.7망까지 그건 좀 굵은 거고요. 이거는 한 4.0망 정도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보편적입니다. 그만큼 구가 좀 작아졌어요. 이거는 가뭄 때문에 조금 그 성장하는데 조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자라진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가뭄의 영향이 있고요. 전반적인 품질 어때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교매사님 워낙 뭐 좋은 양배추 좀 준비하셔가지고, 요건 좀 까만이고 요거 보여주세요. 요거 왜 그래요? 이 전박이?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가끔 이제 뭐 바이러스성인데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근데 요새 다 그러진 않지만 일부 속에 마른 잎이라고 그런 게 좀 또 발생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양배추는 날걸로 먹다 보니까 그런 속에 마른 잎병이 들면 소비자들의 소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꺼려하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가격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한 현상까지 지금 발생해서 전체로 좀 안 좋아서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속을 봐
봐도 큰 뭐 속은지 무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게 있으면은 아유 이거 뭐 안 좋은가 보다 하고 하시는데 사실 영양소는 그대로고요. 크게 양배추에는 좀 문제가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소비가 좀 더 심리가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변호사님. 네. 그렇죠. 자, 이 시기에 지금 뭐 우리 중도매인들의 구매력 역시도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서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거래처, 소비처에는 주문량 그런 대로 꾸준한 편인데 일단은 시장에 반입량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하락돼 있지 구매력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거래처 수요는 그냥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이 시기에 좀 소비가 약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나오는 곳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 수요에 대비해서 양이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시세 영향 또 품질 영향까지 좀 다 받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힘낼 수 있게 우리가 당부 할정까지 같이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좋은 상품 위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병충해라든가 속마른잎 이런 건 산지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그런 게 발견된 거는 그 밭에 버리시고요. 좋은 상품 위주로 해서 그나마 좋은 걸 해서 그 시세를 해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선별. 이제는 예전에는 그 국 크기에 따른 선별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제 품질이 안 좋은 거는 산지에서 좀 그 제껴 놓고 가감히 좋은 거 지금 빼내는 작업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것까지 같이 껴있게 되면은요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안 좋은 거 하나 발견됐을 뿐인데 좋은 거 시세 같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양이 많을 때는 정말 선별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맞죠, 유 변호사님? 네. 자, 더불어서 지금 이번 주 막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주 후반 지금 장마 지금 예고돼 있거든요. 네네. 장마철을 대비해서 또 좀 준비할 점들, 챙겨줄 점들 같이 짚어주신다면요. 네, 내일도 이제 비 소식이 있다 하고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에 대비해서 이제 출하도 준비는 하셔야겠지만은 지금 출하 대기량이 많아가지고 그 특별히 그 여하튼 좋은 상품 위주로 일단 출하하는 게 그 제값을 받는 그런 요령이 되니까요. 너무 뭐 시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형성은 하는 거니까 좋은 상품 위주로 해서 출하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냥 힘찬 소식 항상 전해주시고요. 우리 경매사님, 아이고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경매사님 이렇게 땀 흘리면서 경매를 하고 계십니다. 산지에 작업하신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이곳 가락동에서 조금이라도 제 시세를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고 계시는 우리 경매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믿고서 좋은 품질 위주로 좀 출하해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품목은 사과입니다. 38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는 87.24톤 반입이 됐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물량 차이 49톤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사과 부사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7,394원,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3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47,000원대고요. 어제보다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1,455원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54,000원대가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47,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조금 변동폭이 좀 많은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는 변동폭이 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5월 25일부터 6월 8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난해 이 시기에 갑자기 급등했다 급하락했다 좀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시세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또다시 좀 바뀌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잡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상승폭이 더 컸다 보니까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47,394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계속해서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이네요. 최고가 63,000원, 평균가는 45,1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수박도 보겠습니다. 774.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71.4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더 줄었습니다. 197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네요.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040원, 최고가 2,333원, 최저가는 1,83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2,000원대 시세고요. 어제보다 오늘 가격이 조금 더 소폭 더 오른 상황입니다. 등락가 보시면 22원 상승하면서 오늘 평균가 2,040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와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5월 25일부터 6월 8일 전까지만 해도 거의 시세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8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040원 역시나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음성군이 2,833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진천군이 가장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1,81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박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박 6월부터 8월까지의 정식 전망이 지금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달 수박 같은 경우는 충남 논산에서 1기작 생육기 병 피해가 전년보다 컸기 때문에 2기작 재배를 지금 포기한 농가들이 이 멜론과 같은 다른 작목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7월과 8월 정식 전망이 또 감소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7월 시설 수박 정식 면적 경우는요. 이 호남 지역에서 출하기 조절을 위해 정식을 앞당기면서 전년보다 1%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8월 시설 수박 정식 면적은 전년보다 한 3%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른 품목도 또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멜론입니다. 58.38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76.17톤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17.79톤 더 줄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905원,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13,000원이 되겠고요. 자, 어제 19,000원대, 오늘 평균가는 15,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3,892원 더 떨어졌습니다. 자, 전년도 30일과 비교를 해보죠.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 지금 이 기간 중 지난해와 올해 최고 높았던 가격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32,000원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1,000원대가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이 됐던 기간이 조금 더 긴 편이었고요. 5월 30일 때 반짝 올해 시세 좀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또 6월 12일 기점으로 올해 약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 8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은 좀 뒤집혔습니다. 올해 시세 16일 기점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간격이 줄어들었을 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습니다. 네, 토마토 보시죠. 276.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23.7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7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고요.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4,471원, 최고가 16,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 14,471원의 평균가를 나타냈는데요. 어제보다 74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지난해 이맘때는 14,000원대가 가장 높은 시세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25일에 2만 원까지도 시세가 나와줬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프가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25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는 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8일, 9일 이 기점으로 시세 상황이 좀 뒤바뀌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6월 16일 기점으로 지난해는 좀 떨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 확인을 해봤는데 토마토도 좀 정식 면적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전년보다 한 2%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기존의 토마토 농가들이 다른 품목으로 장목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춘천과 영월 등의 이 토마토 농가가요. 재배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오이 등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럼 8월도 정식 면적 감소로 예상하면 될까요? 네, 아닙니다. 8월 정식 면적은 전년보다 한 3% 증가할 전망인데요. 경북, 경주, 전남, 고흥 등에서 9월 정식을 8월로 앞당기려는 농가 의향이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토마토 농가에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식으로 간편하게 먹기 좋은 품목들이죠.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61.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82.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6,83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지금 19,000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16,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2,600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대체로 지금 하락 흐름인데요. 6월 18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27,5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지금 6월 20일부터는 비슷한 흐름이 지속되다가 21일 이후로 계속해서 또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2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구마도 보겠습니다. 오늘 73.2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7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82톤 증가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51,399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 44,5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55,000원대 평균가, 오늘 평균가 5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4,26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6만 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20일이 가장 높았고 6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다시 계속해서 좀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옥수수 보시죠. 풋옥수수입니다. 62.43톤 오늘 물량 반입됐고요. 어제는 68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5.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찰옥수수 보시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4,63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6,500원, 최저가 17,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23,763원, 자, 오늘은 24,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874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20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고요. 6월 20일 가격 38,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가격 21일 이후에 좀 뚝 떨어지면서 어제 가격 26,500원, 어제 그 가격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6월 1일부터 한 4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고 이후에 좀 올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4일부터 지난주까지 6월 16일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6월 16일 이후부터는 지난해보다는 올해 하락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가격이 더 강세해 있고요. 오늘 가격 역시 2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수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3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의령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2,61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옥수수 경매 상황은 가락동 연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옥수수 나무 열매에 하모니카가 들어있네. 네, 여러분. 어떤 작물인지 바로 감오셨죠? 바로요, 여름 대표 농산물. 우리는 옥수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주 본격적인 성수기 접어들지 않았지만 물량이 꽤 많이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옥수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전화 받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상준입니다. 네, 경매사님. 네. 저 노래 어땠어요? 네. 노래. 네, 알겠습니다. 네. 경매사님, 본격적인 이제 옥수수의 계절이 지금 네.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와, 근데 지금요, 가락동에 뭔지 좀 이렇게 좀 습한 느낌도
바람도 들고 바람도 부는 게 날은 덥지만은요. 네,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지금요. 맞습니다. 지금 네. 구름이 이제 한층 쌓여가고 있는데요. 일단 예보는 뭐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온다 그러는데. 그래요? 기후반 아니고? 네, 오. 뭐 하늘을 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떨어질 것처럼 어두컴컴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은 웬만한 기상청보다 우리 어르신들 무릎 신호가 정확합니다. 맞아요. 제가 몇몇 지방에 계신 이제 전라도 경상도 쪽의 어르신들을 소식통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네. 무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무래도 네. 비가 지금 겸해사진님 말씀대로 오늘 저녁이라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각별히 우리 농산물 품질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곳곳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무릎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겸해사님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와 옥수수 양이 좀 꽤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많이 증가했죠. 양이 증가하면 또 시세가 하락할 법도 한데요. 네. 전반적인 좀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때 흐름이요? 네. 뭐 옥수수가 채소 중에서 대표적인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매 분위기는 좋고요. 어쨌든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경매 분위기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네. 역시 옥수수의 계절답게 네. 물량은 늘어났지만 뭐 분위기가 좋다. 그만큼 찾는 이제 우리 고객들이 많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최근에는요. 우리 옥수수 신품종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제가 아는 뭐 옥수수도 꽤 많은데 겸회사님 옥수수 한번 저기 또 배틀 들어가 볼까요? 저부터 초당, 얼룩이, 미백, 대학살, 옥수수. 골드. 아, 항상 지네요. 항상 지는 게임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요즘 눈에 띄게 신품종 중에 요거 좋다 하시는 뭐 하는 품종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작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초당 옥수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오늘 초당 준비됐나요? 준비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맛봐야죠. 네. 변호사님, 양이 어느 정도 증가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 대비? 지난주 일 평균 23톤 반입되었는데요. 오늘 반입된 양이 62톤이에요. 지난주보다 한 무려 39톤이 증가를 했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170%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네. 한 23톤 들어왔어요, 지난주. 네네. 근데 지금 오늘만 해도 62톤. 네. 무려 거의 얼추 200% 가까이요. 170%는 그렇죠. 정말 많이 증가했어요. 네. 하지만은 이 증가량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시세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다. 먼저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좀 궁금합니다. 지난주 대비 오늘 옥수수 경락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미백찰 같은 그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 지난주 700원에서 1,100원대 형성이 됐고요. 평균 900원대 형성이 됐었고 오늘은 지금 보면은 500원에서 950원까지 형성이 됐는데요. 평균 한 700원대 형성이 됐어요. 물량 증가분 170%에 비하면은 한 22% 정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개당 단가가 1,500원이었는데 오늘은 1,200원대로 좀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아무쪼록 지금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물량 증가분과 비교해 보면 크게 떨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인기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앞서 짚어주셨듯이 초당 옥수수라고 합니다. 지난주 1,500원인데 오늘 1,200원 경락가 형성했습니다. 옥수수 거래 시세로 보면은요. 네. 와, 물량 증가 대비 이 정도만 받쳐줘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이 시세를 받았으면 하는 또 우리 산지에 또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시세 형성한 요 가격들 네.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김 회사님? 평년 기준 때보다는 약간 상회를 하고요. 전년도보다는 한 12%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650원 정도 일평균 그 개당 단가가 650원 정도 있는데요. 오늘은 한 700원대로 전년도보다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도 전년도보다 한 9% 상승을 했는데 단가 자체도 비싸게 나와서 그래도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해보다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우리는 옥수수 시세 좀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가 좀 잘 되고 있다 이 시기인데도 네. 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7, 8, 9월이 아마 옥수수의 가장 최대 물량
가장 큰 성수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9월 초가 아니고 9월 말까지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옥수수가 강원도께 늦게 나오는 지역은 거의 10월 중순까지도 나오는데요. 성출하기로 보면은 7, 8, 9월 달이 가장 성수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지금 뭐 지난주 대비 지금 170% 증가량 그 이상을 버금하는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맞춰 정말 또 철저한 품질 관리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옥수수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얘가 좀 어디에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얘는 전라도? 예, 예. 이것은 전라도 여수에서 올라온 거고요. 요건 이제 조그마하니까 네. 경화 씨가 나보다 적으니까 조그마한 걸 들어보시고 네. 이걸 한번 이렇게 우리 까볼까요? 까볼까요? 예. 사실 옥수수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겸사님, 맞습니다. 요 수염 제가 기억나는 게 어릴 적에 우리 네. 엄마가 시장만 돌아다니면서 수염을 네. 죄다 모으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이뇨작용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네. 수염을 끓여서 먹으면 그게 좀 오줌 소태가 걸리거나 해가지고 잘 오줌을 못 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못 분들은 눌 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수염을 끓여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옥수수는 이렇게 뭐 버릴 게 없어요, 이제. 예. 그렇죠. 버릴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머, 여기 지금 예. 이제 인기 있는 초당. 예, 노란 게 인기 있는 초당 옥수수고요. 이건 생식도 가능은 한데 살짝 렌즈에다 한 2분 30초 정도 돌려서 먹거나 팔팔 끓는 물에 1분 30초나 2분 정도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얀 것은 미백찰인데 요것은 우리가 이렇게 옥수수를 삶다가 옥수수를 삶으면 이렇게 아주 구수한 냄새, 옥수수 특유의 냄새가 막 나잖아요. 네네. 나기 시작한 지 한 3, 4분 후에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먹는 얘기부터 가는 거예요, 교무사님. 네. 아니, 요거 좀 그래서- 보니까 네. 여기가 좀 덜 자랐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품질 어때요? 잘못 보면은 뭐 이가 빠져 있기도 하고 막 이런데.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알맹이 고르게 잘 지금 차 있어요, 꽉? 맞습니다. 알맹이도 꽉 차 있을 분들은 아주 탱탱하고 윤기가 잘 흐르는 게 그냥 바로 이렇게 먹고 싶은 이렇게 굼이 확 땡기는데 옥수수가 이 기호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인기가 아주 좋다 보니까 소비도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네. 지금 특히 옥수수의 품질에 뭐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농가들이 품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축이 요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이제 그 음력 윤달에 끼어 있는 해이기도 하고 좀 일교차가 생각보다 심하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생육 스트레스를 좀 받은 상태여가지고 평년 대비해서 약간 축이 짧고 품위는 약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작년보다 시세는 좋은데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뭐 딱 한눈에 봐서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이 초당은 진짜 그냥 생으로도 먹잖아요. 네. 얘가 어머, 농담이 아니라 진짜 다네.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수염 어떡하지? 달다, 너무 달다. 이 초당 옥수수가 당도가 우리 수박이 보통 A급이 11브릭스거든요. 근데 초당이 한 17브릭스가 나옵니다. 네. 정말 달아요. 네. 제가 느끼는 지금 이 입이 브릭스 측정기잖아요. 그렇죠. 네, 당도 측정기인데 네. 거의 19, 18까지 나올 정도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초당을 그냥 바로 먹어도 되고 하지만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한 2분 정도 네.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이 많이 늘어났지만요. 시세 그대로도 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초당 같은 경우에 1,200원 형성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신다면 시세는 더 좋은 모습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물량은 더 늘어날 거고요. 시세도 그에 따라 조금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각별히 이 시기에 품질 관리 잘 해주신다면 시세는 우리 경매사님이 꽉 잡아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상 맛있는 옥수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7브릭스면 정말 그러니까 단 과일보다 거네요. 지금 네. 단 수준이네요. 네, 옥수수 같은 경우 지금 뭐 소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에서 소비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죠. 농촌의 맛에서 참 다양한 레시피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경철 아나운서 좀 해본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요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해보지 못했는데 박현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지난 주말에 그 블루베리 콩포트 기억나세요? 고급 요리를 하셨네요. 네, 고급 요리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졸여서 그냥 제 팬케이크에 올려 먹었는데 약간 브런치 카페에 온 느낌이랄까?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한번 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시도를 같아요. 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유용한 레시피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배와 관련된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촌의 맛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배를 가지고 좀 색다르게 드실 수 있는 요리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배 생채를 한번 먼저 첫 번째 요리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짠의 조합 배 생채입니다. 준비는요, 배와 다진 마늘, 쪽파, 새우젓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와 매실청, 소금, 설탕, 참깨도 같이 준비해 생채는 주시기 뭐 여러분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고춧가루, 그다음에 액젓 있으시면 액젓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매실, 설탕, 소금, 그리고 나서 약간 다진 마늘, 그리고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는 그냥 생채,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채 썰듯이 썰어주시면 돼요. 채를 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를 채를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생채 양념 들어가는데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설탕, 소금도 살짝 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새우젓, 이제 볶은 참깨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매실청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파, 그리고 무치면 요리 끝납니다. 그릇에 담으신 뒤에 여기 마지막으로 볶음 참깨 한 번 더 떨어주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름에 정말로 날씨 덥고 뭔가 좀 색다른 요리를 먹고 싶은데 반찬 항상 지겹잖아요. 이러실 때 배로 생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배 요리 중에 첫 번째 요리인 배 생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요리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저장성이 좋고요. 또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바로 배숙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요리 달콤함에 시원함까지 가득한 한국 전통 음료죠. 배숙입니다. 자, 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대추와 통후추, 설탕, 또 생강청을 준비해 주시면 지금 됩니다. 사실 배숙을 만든다라고 하면 중화풍으로 팔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집에서 하는데 좀 더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재료는 대추, 그다음에 설탕, 생강청, 그리고 나서 통후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배는 딱 한 2입 정도 먹기 딱 좋은 크기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끓는 물에다가 배 넣어주시고 여기에 설탕, 그 다음에 생강청, 통후추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가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딱 끓이신 뒤에 완벽하게 이 설탕이 녹아지면 그 뒤에 이제 약불에서 한 30분 정도 졸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반 정도 졸여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불 꺼주시고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 자, 드디어 배숙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과일로 디저트 삼아 드시곤 하시는데요. 배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 배숙을 만드셔서 정말로 간단한 레시피로 이렇게 드셔서 시원하게 여름에 식사 후에 후식으로 즐기시는군요. 드디어 배숙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요리 배숙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원하게 여름 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농촌의 맛 배생채 레시피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배와 다진 마늘, 쪽파, 그리고 새우젓, 또 고춧가루, 매실청, 소금, 설탕, 참깨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는 채를 썰어 준비하고요. 채 썬 배에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설탕, 소금 약간, 새우젓, 매실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파도 잘 썰어서 넣어야 하고요. 조물조물 묻혀주면 바로 완성입니다. 아니, 진짜 정말 간단하네요. 시원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농촌의 밭 소개해드립니다. 배숙 레시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오늘의 주인공인 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대추와 통후추, 또 설탕, 생강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간단하죠. 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끓는 물에 배와 설탕을 넣은 뒤에 이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통후추와 생강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를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동안 보글보글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배숙이 완성이 됐네요. 그릇에 담아내서 완성이 됐고요. 시원한 맛으로 갈증을 풀어줄 한국형 디저트죠. 달달한 배숙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배를 이용한 두 요리입니다. 배 생채와 배숙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는 이 시원한 맛 때문에 뭐 갈증 해소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번에 공부하고 좀 놀랐는데요. 대단한 효능들이 있더라고요. 비타민이 가득한 건 기본이고요. 암을 예방하는 항암 성분인 폴리페놀을 배가 또 함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배를 끓이거나 또 익히게 되면 항산화 성분이 더욱더 또 농축이 돼서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하네요. 네,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우리 농산물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배 구입처는요. 화면 아래에 나오고 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쉽고 빠르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충북 지역에서만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429곳, 또 피해 면적은 243.6헥타르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역대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 피해 면적 88.9헥타르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네, 충북 지역뿐 아니라 경북의 농가 역시도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수화상병이 발견되거나 또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각 농가에서는 발견 즉시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수화상병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수화상병 예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요, 과수원의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요. 과수원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출입 시 사람은 물론 농기계 역시 철저한 소독은 필수고요.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 또는 외국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 지역의 접수 묘목 유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주 1회 이상의 자가 예찰 등이 이 과수 농가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네, 또한 뭐 배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마당에 이제 배나무, 사과나무 한두 그루씩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서도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수화상병은 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는 데다가요. 또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기 힘든 만큼 예방에 좀 더 힘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 양파와 포도 그리고 방울토마토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